조금은 느린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들의 느리지만 용기 있는 발걸음.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조금 다를 뿐이고 조금 느릴 뿐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생각하는 사람들. 발달 장애인들의 홀로서기를 돕는 희망의 숲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희망의 숲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발달 장애인의 교육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푸른 꿈 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창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한 교실. 자, 오늘은 말이야 이걸 해볼 건데 얘들아 거짓말 해본 적 있니? 네. 우리 한 명씩 말해볼까? 해본 적 없어? 아니면은 말하기가 싫어요? 말하기가 싫어요. 어떤 거짓말 해봤어? 기억이 잘 안 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럴 수 있어. 거짓말 해본 적 없어요. 거짓말 해본 적 없어. 여기 보자. 폰 몰래 봤는데 응. 폰 몰래 안 본다고 아. 거짓말 했던데. 진짜 그랬구나. 혹시 기분이 어땠어? 거짓말할 때 기분. 당황스러웠어.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그런 거야? 아니요, 아빠한테. 그럼 아빠 기분은 어땠을까? 아빠 화나실 것 같아요. 아빠 화나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크게 혼냈어요. 혼도 났구나. 우리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물어볼 거야. 거짓말은 나쁜 걸까? 착한 걸까? 나쁜 행동. 나쁜 행동. 착한 거짓말도 있어. 어머나. 네, 근데 착한 거짓말 책에서 봤어요. 책에서 봤어요. 네. 그럼 오늘 선생님이랑 공부하면 이 수업의 주제는 바로 다른 사람의 감정 알아채기. 수가 한번 읽어줄래?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에서 타인의 감정과 상황 대처를 배웁니다. 그래서 엄마가 마트에 간 사이 몰래 발달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같이 하는 수업. 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너 핸드폰 더 했지? 라고 물었어요. 착한 거짓말일까? 나쁜 거짓말일까? 맞아. 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행동하기 전에 상대방의 감정도 항상 생각해야 해요. 그렇지, 맞아. 항상 뭐부터 생각해야 돼? 내가 말하거나 행동할 때? 상대방의 감정 그렇지. 상대방이 기분이 어떨지를 너무 화날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도 있고 체육을 어려워하는 아이도 있듯이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준비된 수업이 사회성 수업입니다. 그중 제가 진행하는 마음이의 수업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감정을 읽기 어려워한다거나 상황에 맞지 않게 행동이나 말을 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회기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이야기로 만들어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두 명이서 이렇게 규칙을 이해하고 함께 놀며 자기 스스로와 상대방을 살피는데 게임만한 것이 없겠죠. 또래 아이들과 함께 감정을 교류하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 어떤 게 똑같아? 그거 꺼내서 떼면 돼. 자, 이거 냈어. 네? 그렇지. 그렇지. 몇 개 남았는지 어떻게 알지? 3 똑같다. 3. 하지만 이 부분은 장애 진단 여부를 기준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아동, 장애 아동, 특수교육 대상 아동 상관없이 학년기 아이들 중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래에 비해 언어 습득이나 운동 발달이 느리기도 하고 상호작용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인 발달장애. 이에 이곳에선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상호작용을 배우는 수업이 진행됩니다. 게임이나 놀이, 예술활동 등 다양한 접근과 개개인의 특징에 맞춰 이루어지는 치료 교육.
사회 속으로의 성공적인 첫발을 디딜 수 있도록 발달장애 아동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각자의 특성에 맞게 언어와 놀이치료, 오감 발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수 치료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통한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곳이 희망의 숲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요소 중재를 해서 그 배경 사건부터 중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죠. 새로운 이곳에선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선생님들의 회의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100명이 훌쩍 넘는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과정, 아동마다의 특징을 수시로 공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쉬는 시간. 그래서 저희는 어쨌거나 쉬는 시간과 수업 시간을 구별해서 자기 힘들다고 무조건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쉬고 싶어요라는 도움을 구하고 쉬도록 하고 40분 내에는 교실 안에 있기.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이제 대체 행동을 가르쳐주는. 네. 자. 네, 저희 센터에서 치료 수업을 받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여러 각 분야의 선생님들께서 또 자문해 주시고 그분들께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내용을 토대로 아이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아동에 대해 면밀히 살피는 자리.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이 아동을 봤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발달이 느리고 불렀을 때 이제 호명 반응이 없었고 그리고 숫자, 한글, 알파벳 이렇게 좀 좋아하는 매체에만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각 수업에서 보인 특징을 나누는데 1시간도 모자른데요. 아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며 치료 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방법을 함께 논의해 효과를 높입니다. 오늘 이상으로 오늘 김아동과 정아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 지원과 사례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관성 있는 중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희망의 숲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사회 정책이 있는데 그 장애인들을 이렇게 격리된 보호시설이 아니라 사회가 같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참하고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사실 치료사로 지내면서 많은 그 장애 부모님들이 주변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이분들과 같이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 제가 이 센터를 운영하는 또 이 길을 걷는 이유입니다. 희망의 숲이 문을 연 것은 지난 1997년. 당시 장애아동을 둔 세 가정이 힘을 합해 희망의 숲을 개설하고 장애아동 및 청소년 재활교육, 장애가정 복지사업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생애 주기별 단계에 따라서 개별 치료 또 집단 치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이 이제 바우처 사업인데 보건복지부 발달재활 바우처, 또 우리 아이 심리지원 바우처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마음 바우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희망의 숲.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바우처 서비스로 희망의 숲 또한 운영이 가능하며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여 년 지역에서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희망의 숲. 그만큼 여러 확대된 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장애아동 부모님들을 위한 상담 모임입니다. 온통 아이에게 신경 쓰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히 하기 쉬운 장애아동 부모님들. 이 부모님들의 힘든 몸과 마음도 살피는 것이 바로 희망의 숲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발달장애 아동을 양육하면서 부모님들께서 이제 느끼는 여러 심리적, 신체적인 어떤 소진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지집단인 자조 모임을 저희 센터에서는 매 년마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상담에 대한 필요나 욕구는 이제 있으세요. 그런데 스스로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부담을 느끼셔서 저희 센터에서는 좀 그런 경제적인 부담도 이게 줄여드리고 좀 기회와 그런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며 느꼈던 일들을 서로 얘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부모님 자조 모임은 희망의 숲 프로그램 중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장애 아동을 양육하면서 이제 많은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이 심리적인 소진 상태가 오기도 하고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어떤 심리적인 이제 문제들이 많이 야기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족 돌봄자가 겪는 어려움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 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족 돌봄자에게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특별한 활동을 하는 날. 어떤 활동할 건지 일단 영상을 통해서 먼저 볼게요. 쭈깅! 거나 뛰면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뜻하는 힘좋아이다. 아이들이 무척이나 신나하는데요. 마음 때문에 많이 뿌듯했어. 힘들어요. 줍깅이란 우리 동네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봉사 활동이에요. 자, 우리 이제 줍깅 활동 누가 해볼래? 저요. 자, 이거. 쏙, 그렇지. 자, 그렇지. 와, 자, 지금부터 쓰레기 봉투랑 집게랑 그다음에 예쁜 주황색 조끼를 입고 이제 줍깅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활동은 교실이 아닌 동네. 동네를 깨끗이 하기 위한 고사리 손들의 봉사활동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교실 안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야외 나오면 이렇게 자발성이 그냥 나와요. 네, 그래서 의사소통도 더 자발적으로 나오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이렇게 효능감,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장애인은 무조건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닌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 봉사활동도 하고 신나게 뛰어놀기도 합니다. 쓰레기 줍는 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집안과 학교가 아닌 사회로 성큼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아이들. 속도만 느릴 뿐 조금만 연습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아이들이 조절이 잘 어렵죠. 이렇게 자기 조절? 그러니까 집단의 규칙을 따르는 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실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잠깐만, 여기 설명 들으세요. 다 모여보세요. 쓰레기 버리고 갈 거야. 쓰레기 버리고 갈 거야. 플라스틱이랑 같이 하자. 옳지. 여기. 그렇지. 아이, 고마워. 여기.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렇지. 우와, 잘했어. 자, 이제 센터로 가서 엄마 만나서 이제 집으로 가자. 응. 아, 센터로 이제 들어가요? 네. 들어가는 것도 일이겠어요. 네, 들어가야죠. 자, 얘들아, 아까 짝꿍이랑 줄 서자. 짝꿍, 출발. 예, 저희가 이제 그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생애 주기별 단계에 따라서 개별 치료 또 집단 치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회의 첫 시작이죠. 예, 학교 적응을 위한 푸른 꿈 학교, 또 사회성 프로그램들, 또 자조 모임, 부모 교육, 가족 나들이, 가족 상담과 같은 가족 지원 프로그램과 또 치료비, 장학금, 또 중증 아이들 가정 방문, 예,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나들이도 진행되는데요.
이곳은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입니다. 이런 체험활동 자주 해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나가면 지금보다 굉장히 복잡한 사회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인간관계와 관계 사이에 있는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실내에서도 많은 문제를 다루지만 밖에 나와서 활동적인 거를 꾸준히 하려고 체험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신나게 타볼까요? 좀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이럴 땐 뭐 둘이 같이 하면 문제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집단으로 했을 때 사실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쑥스러움도 많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컸는데 지금은 자기 주장이나 자기 표현도 많아지고요.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다음에 타인의 의사를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로 돕거나 그런 어떤 지혜를 서로 만들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를 이 조그만 그룹 안에서 그런 세상을 배울 수 있어서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비장애인들에겐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일상에서 쉽게 배제되었던 아이들. 이제 그런 소외는 사라져야 합니다. 해보니까 재밌고 신나고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재밌어요?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나와서 밖에서 노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나 저는 일단 좋아하는 거는 지금 사회성 그룹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성 그룹에서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같이 모여서 게임도 하고 여기서 뭐라 해야 될까 스트레스를 뭔가 해소를 한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의 숲이 바라는 건 장애인들의 진정한 자립. 지난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 김영훈 씨를 만났습니다. 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용인시 보호작업장이 바로 영훈 씨의 일터. 몇 시간 동안 일을 해요? 8시간이요. 힘들진 않아요? 별로 안 힘들어요. 돈 버는 게 재밌어요. 진짜? 네. 돈 벌어서 주로 뭐 해요? 볼링 치고, 시장 보고, 쇼핑하고, 옷 사고, 영화도 보고, 친구들이랑 그렇게 하고 있어요. 희망의 숲에서 치료 교육을 꾸준히 받아온 영훈 씨는 사회생활에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더없이 행복한 청년 영훈 씨.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용돈 드리고, 낚싯대 사드리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럼 부모님한테 용돈을 얼마씩 드리고 그래요? 엄마한테는 50 드리고, 아빠한테는 20 드리고. 엄청 많이 드리는데? 네. 어머님 되게 좋아하시겠다, 부모님이. 네. 저도 기분 좋아요. 진짜 왜? 네. 효도한 것 같아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영훈 씨의 어머니도 장애가 있다는데요. 이젠 그런 부모님을 도울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쁘답니다. 3주 동안 실습하고 취업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신나게 대해줘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엄마랑 저랑 단둘이 카페 차리고
그거 하고 싶어요. 장애인 시설 카페 지금 꿈꾸고 있어가지고. 취업에 성공하며 소중한 꿈도 꾸게 되었다는 영훈 씨. 영훈 씨의 미래를 우리도 응원할게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직무가 맡겨지기까지는 훈련 기간이 비장애인에 비해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훈련을 통해 직무가 주어지면 맡겨진 직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으니 처음은 어렵지만 지역사회 내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해 장애인분들도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제공되고 있으니 장애인분들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숲에선 오늘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최근 시설을 나와 자립에 성공한 천성호 씨를 만나는 시간. 저는 그 특별히 좋아하는 거는 없고 네. 다 잘 먹고 다 잘 드세요? 요 입맛에 잘 맞으세요? 네. 샐러드 성우 씨 좀 샐러드 네, 좀 줄게요. 많이 드세요. 이게 무슨 날이에요? 아, 오늘은 우리 그 자립 청년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예요. 네. 그럼 옆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자립 청년이세요. 예, 이제 사회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기 위해서 첫 출발하신 청년이세요. 만 4살 때부터 34년간 시설 생활을 한 성호 씨. 오랜 기간 시설에 있었던 터라 자립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좀 걱정도 되게 많이 됐었는데 직접 여기 찾아오셔가지고 좋은 점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되게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자립하셔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 결정권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힘들을 키워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격리가 아닌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는 일. 이 당연한 권리가 너무 늦게 찾아왔지만 지금부터라도 용기를 내어보는 성호 씨. 가능했던 건 무엇보다 장애인 자립주택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에 했으니까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자립할 수 있게끔 많은 얘기도 해주시고 또 프로그램도 해주셔서 제가 용기 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각 지자체별 장애인들의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체험원과 자립주택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와 같은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경기도 등록 장애인이 58만 명 중 중증 장애인이 21만 명으로 추산되었고 경기도 체험몸 56채, 자립주택이 5채를 운영 중이었고요. 현재는 더 많은 체험몸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인 자립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장애인이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고 공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 환경적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서로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인식 개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닌 도움을 주는 사회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라납니다. 사람들과 교감하며 장애인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그 사회 속에서 소중한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 시설이 아닌 이웃으로. 이제 모두가 동등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때입니다.